안녕하세요. 김상순 박사입니다.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일반 유튜버와는 차원이 다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제 실명과 프로필 그리고 부경대 박사 학위를 걸고 믿고 찾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 김상순 박사입니다. 왜 제가 최근 6월 중순부터 한 일주일 이전부터 소개해서 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채널은 일반 카더라 유튜버들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그런 중국 조금 갔다 왔다고 중국을 아는 척하는 중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작자들이 소위 조회수나 빠는 방송과는 운영 목적이나 콘텐츠 품질 수준이 다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중국에 대해 카더라 아님 말고식의 아무 말 대잔치나 이런 말들을 하는 일반 유튜버들의 방송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문가라면 학자 그룹이나 제대로 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말을 제발 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제 채널에 오셔서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자기들 막말한 걸 갖다가 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까? 이 채널은 대만대 사회학 석사, 북경대 국제관계학 박사, 대만 5년, 중국 25년 경력의 싱크탱크 학자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방송 시작해서 6년, 5년 8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차이나 제이뉴스 434번째는 30년 대홍수 쓸고 간 뒤에 처참한 황토 진흙과 쓰레기 지옥 사투 현장을 소개합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침수되었던 도시와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황토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몰골로 변해 있습니다. 황토 급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침수 피해 현장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요. 여기에는 동물들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자, 거리와 골목, 집안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이 누런색으로 황토 진흙이 뒤덮고 있고요. 삶의 터전과 귀한 자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황토 진흙에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 또 웬만한 것은 또 다 버려야 합니다.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 바라는 것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홍수경제일까요? 중국 사람, 특히 한족들은 가뜩이나 평소에는 돈을 잘 안 쓰잖아요. 소비를 잘 안 하다 보니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수 소비 성장이 이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물건들과 집집마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각종 물건들, 이거 다 새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게다가 침수된 차량은 또 어떻습니까? 새 차로 바꿔야 하고 오토바이, 스쿠터 그렇고 무너진 건물과 파손된 건물들도 또 복구를 해야죠. 끊어진 도로나 교량도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예. 집단 부패 70여 년의 중국 공산당은 언제 어느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민들이 힘겹게 모은 고혈을 아주 쉽게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요복구 건설 과정에서도 그동안 닦은 노하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부패 카르텔을 가동하여 엄청난 부실 공사를 통해서 또 막대한 부패를 저지르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해복구를 지원한답시고 예산을 편성하여 수해 지역에 배당하는 척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돈을 빼돌립니다. 수해 물자를 보내야 하는데 수해 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역시 엄청난 사실과 다른 장부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이를 운반하는 수해물자 구호품 운송 과정에서조차도 실제와 다른 장부 가격 책정으로 이중 가격을 이용한 빼돌리기도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수해품과 구호물자들은 실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돌아갈까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전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각 지역으로 배당은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 수혜품과 구호 물자들은 중간급 공산당 당직자나 지방 간부들에 의해서 빼돌려져서요. 바로 그냥 일반 시장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예, 유통이 됩니다. 예. 가게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예. 빼돌린 수혜품과 구호 물자의 박스 도착, 박스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매상에게 넘어가니 당연히 소비자들이 발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뻔뻔한 당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은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공안에 신고하러 갑니다. 물론 공안은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고 또 조사하고 있냐고 조사를 재촉하면 조사 중이라는 멀건 거짓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부패 카르텔에 자신들도 속해 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조사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민들이 수해가 난 지역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해 성금을 기탁해 왔는데 홍십자회에 뭐 이런 데나 정부에다 기탁을 해 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다 빼돌려지고 실제 수재민들에게는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수재민 성금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인민들도 알 만큼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디나 봉사를 강요받는 것은 역시 불쌍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이 청년들이 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푼도 주지 않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애국심, 뭐 군인의 신분, 뭐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그런데 복구 작업에 편성된 예산에 이들 군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복구비 항목으로 이 명목으로 거짓 정보를 조작하여 예산을 또 빼돌려 나눠먹는 것입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여러 가지 경제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물론 비환영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강제 철거 경제, 철거 경제, 노점 경제, 농촌 귀향 경제. 농촌으로 막 돌아가서 청년들이 농촌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해서 농촌 귀향 경제, 수해 경제, 홍수 경제, 코로나 경제 등등등 붙이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각종 부패 카르텔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즉 중공에 빌붙어서 집단 부패로 떼돈을 벌고 호의호식하는 작자들이 14억 인구 중에서 최소 4억에서 최대 6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익 빨갱이들이 일반 인민들의 혈세 빼먹기로 자신들의 좌익 카르텔, 집단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의 집단 부정부패 도적 패거리들은 인민들이 어찌되든 계속해서 공산당이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감투를 쓰고 완장만 두르기만 하면 공산당 치하에서 자신들은 대대손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홍수경제, 중공당국이 계속해서 홍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까요? 노예로 사는 삶에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린 인민들은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이 노동자 농민의 나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는 노예가 주인인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이나 제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상해와 산동성 태안시에 불어닥친 엄청난 강풍 영상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편집 후원 형편 되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